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들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레 겁을 먹어서 매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겠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15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예전에 샀던 중랑구 묵동 투룸 빌라에 2억 6천만 원에 세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겠다 해서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바뀌어서 가입이 안 된다고 뉴스에 나와 저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냥 골치 아파서 팔려고 하는데 팔릴까요? 묵동 248-36 13평 빌라입니다. 대표님 제발 이 골치 아픈 것 좀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대표님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혹여나 매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며 혹여나 매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양수양도로서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의무 지위만 우리 포괄 양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 3천만 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의무 기간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포괄 양도함으로써 임대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들 전부 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보유를 반드시 하셔야만 할 것 같고 구태여 과태료까지 내면서 세제 혜택 받았던 거 추징당하면서 매도 계획 세우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구태여 이걸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레 겁을 먹어서 매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전략 다시 한번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 구독자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혹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최대 상한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입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혹여나 가입이 거절당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역전세의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지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매도를 계획한다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모든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구독자님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과 혹여나 대출이 있다면 요 대출 합산 금액이 주택 산정 금액보다 주택 산정 가격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 산정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국토부가 제시하는 공시 가격에 적용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적용 비율.
자, 우선적으로 기존에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매매 사례가액을 보고 만약에 혹여나 매매 사례가액이 1년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가로 봅니다. 또는 공시가.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세가 그리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우선순위로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가. 만약에 감정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는데 감정은 따로 임대인이 알아서 감정평가사를 선택해서 감정을 뜨게 되죠.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와 임대인 간의 이 담합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 보니 전세 시세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법적으로 무조건 공시가격에 적용 비율을 1순위로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 사례에 따라서 한번 주택 산정 가격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따져 보셔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대출이 없다라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이 됩니다. 그죠? 공시 가격이 지금 알려주신 질문해 주신 이 주소지에 따라서 지금 13평 방 2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시 가격 알림에 들어가서 2022년 13평짜리 다세대 주택의 공시 가격을 알아보니 2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비율은 2022년에는 주택가격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0%가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120%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다세대는 15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2억 2,100에 150%면 주택 산정 가격은 3억 3,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3억 3,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산정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작네요. 그럼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겠죠. 따라서 2022년에 혹여나 만약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셨거나 또는 재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만료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주택 산정 가격에 있어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2023년이 되고 나서 달라집니다. 자, 똑같이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이 됩니다. 그죠? 2억 6천. 자, 공시가격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니 공시가격이 2023년 기준에서 2억 600이 나왔습니다. 2억 600. 그리고 적용 비율이 2023년부터는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억 600에 140%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주택 산정 가격은 2억 8,800만 원이 될 겁니다. 2억 8,800. 자,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이 주택 산정 금액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2023년에 만약에 재계약 또는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근데 혹여나 2023년 5월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거나 재계약, 계약갱신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월 이후에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6천 그대로인데 이 공시가격 적용 비율 이거 따져보면 똑같이 2억 6백에 적용 비율이 140%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통 보증을 100% 해줬는데 저 허그 같은 경우에 90%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0%. 무자본으로 갭 투자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전세 사기가 이 다세대 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못하게끔 보증을 90%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억 6백에 140% 적용이 돼서 2억 8,84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90%만 보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택 산정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2억 5,956만 원이 됩니다. 2억 5,900. 자, 따라서 2억 5,900만 원이 됩니다. 2억 5,900. 주택 산정 금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으면 가입을 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월 이후에 우리 구독자님이 혹여나 새로운 전세를 맞춰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어떻게 돼요? 가입이 거절당한다. 거절당한다. 따라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 주소지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100만 원 정도 차이로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로.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00만 원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여나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최상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에 따른 산정 금액을 더 높이거나 또는 부채에 대한 부분을 낮추거나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감정가액으로 주택 산정 가격을 높였었습니다. 기존의 부채 금액보다. 그래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등록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공시가격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렸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역전세죠. 역전세.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약 4천만 원 정도는 역전세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4천만 원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임대업 대출을 받거나 또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 보증금을 내려줘야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겠네요. 또는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월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 부분 주택 산정 금액대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내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월세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이 봤을 때 얼마가 부족한가요?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죠. 100만 원 정도는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전세입자한테 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뭐냐면 우리 허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례대로 이런 사례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보험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공시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140%로 바뀌었는데 이 140%는 임차인이 등록했을 경우 가정해서 적용 비율을 140%로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기존대로 15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140%가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임대인이 등록하게 될 경우에 150%에 여기에 플러스 90%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은 어찌됐든 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이죠. 임대인이 등록하게 될 경우 우리 구독자님은 150%에서 90%.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억 600에 150% 여기에 보증을 90% 해준다고 하니 2억 7,800이 나옵니다. 2억 7,800. 2억 7,800.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전세 보증보다 더 크네요. 주택 산정 금액이.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하지 않고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억 600에 임대인이 등록하게 될 경우에 150%에 이 보증 90%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임대인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입니다. 위에는 임차인에 대한 가입 요건이고요. 반드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대상자인지, 불가능하다면 대출을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받으셔서 전세보증금을 내리시거나 또는 주택 산정 금액대까지 전세보증금을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임차인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잘 책정하셔서 계획과 전략을 잘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